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재밌는 군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륙함, 강습 상륙함이죠. 와스프, 항모로 변신해서 랴오닝을 박살내라 하는 미션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신인균의 국방TV는 이렇게 국방, 안보, 외교, 군사, 무기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발빠르게 여러분들과 공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지난달 3월 30일이죠. 필리핀의 수빅만입니다. 사진이 지금 미 해군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이게 지금 와스프라고 하는 강습 상륙함입니다. 한 4만 톤 정도 되는 해병대가 상륙을 할 때 그 상륙 작전을 지휘하고 거기에 여러 어떤 그 수송 전력을 태우고 하여튼 해병대가 주로 타는 그런 상륙함이에요. 그런데 그 갑판을 지금 미 해군이 공개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F-35가 줄지어서 있습니다. 세볼까요? 여기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눈에 보이는 F-35만 해도 10대입니다. 10대. 그리고 여기 보면 MH-60 시호크 그 대잠 헬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대잠 헬기까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을 미 해군이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공개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전력이라면 이것은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더 강력한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며칠 전에 우리 한국 공군이 F-35 2대를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배치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텔스 시대가 되었다라고 정말 들떴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으로만 보이는 이 장면에도 F-35가 무려 10대나 있으니 이것만 해도 정말 웬만한 항공모함보다 더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강습 상륙함은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4월 1일자 보도입니다. 여기 미 해병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되는 미군, 필리핀, 호주 연합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참가하는 미 해군 강습 상륙함 와스프가 지난 30일 필리핀 수빅만에 도착했다. 이번 훈련에는 필리핀군 4,000명, 미군 3,500명, 호주군 50명 등의 병력이 참가하며 미군은 제4 해병연대를 주축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투입됐다. 외국과의 군사훈련에 F-35B 전력을 완편한 강습 상륙 전단이 참여하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렇게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주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외국과의 군사훈련에 F-35 이 스텔스 전투기가 완전히 완편시킨 상태에서 강습 상륙 전단이 참여한 것은 사상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와스프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 서태평양을 관장하는 7함대 소속의 현재 7함대 배치되어 있는 그런 그 강습 상륙함이에요. 사세보에 주로 있습니다. 일본의 큐슈 섬의 사세보 있죠. 거기 이제 주로 있는데 이걸 원래는 이 와스프함에 해리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덩치의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탑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 해병이 이 F-35B를 이제 도입을 해서 이 와스프에다가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비 기구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해서 와스프가 F-35B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F-35B로 완편시켜서 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사상 최초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리카탄 훈련이란 뭐냐? 발리카탄은 그 필리핀 말로 어깨를 나란히 이런 그 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 상징이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또 필리핀과의 어떤 그 우호를 같이 하기 위해서 어깨를 나란히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발리카탄 훈련은 필리핀의 국가적 위기에
대응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 제고와 미군 필리핀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연례 군사훈련입니다. 매년 한다는 것이죠. 미국과 필리핀 주도로 실시되나 최근에는 호주, 일본 등 참가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 훈련은 199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1년에 어떨 때는 2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한 34번에서 35번 정도 했답니다. 아주 많이 했죠. 주로 미군이 필리핀군을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만 지금 미군입니다. 나머지는 필리핀군인데 미국의 시누크 헬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강습해서 뭔가 어떤 침투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군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지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훈련에 최근에는 이제 이게 원래 필리핀하고만의 훈련이었는데 이제는 다국적 훈련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호주군이 올해는 이제 50명이 참가를 했고요. 일본 그 자위대도 올해는 전투병력을 보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참관단을 보냈습니다. 참관단을 보냈다는 것은 앞으로 전투병력을 보내는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발리카탄 훈련을 미국은 좀 국제적으로 더 키워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을 이번에 이 발리카탄 훈련을 위해서 찾은 이 와스프, 원래는 상륙함이에요. 상륙함. 자,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이 모습이 원래 와스프가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뭐죠 이게? 바로 MV-22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입니다. 오스프리들을 다량 싣고 항공에서 이렇게 상륙 지점을 공격해주는 그런 전투기들 몇 대 싣고 또 공격 헬기 싣고 이렇게 해서 상륙 작전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것이 와스프의 임무예요. 표준 무장 그리고 재원은 이렇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41,000톤 정도 되고요. 크기는 257m입니다. 길이가. 그리고 폭은 31.8m.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제 정규 항공모함보다는 길이는 약간 짧지만 넓이나 덩치 이런 것은 아주 크고 그래서 덩치로 봐서는 그 지금 프랑스의 정규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 항공모함 그런 덩치에 못지않은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륙병력 수용 능력은 2,200명의 상륙병력을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CAC이라고 해서 공기부양정,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공기부양정을 3대를 탑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능력은 표준적인 모델은 이렇습니다. F-35B 6대, 그리고 오스프리 12대, 그리고 바이퍼 공격 헬기 4대, 그리고 CH-53 스텔리온 중수송 헬기 3대, 그리고 UH-1Y 베놈 수송 헬기 2대, 이렇게 탑재하는 것이 표준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번 훈련에는 표준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버전의 어떤 그 형식으로 전력을 갖추었죠. 바로 전투기 위주입니다. 전투기. 이 오스프리를 대폭 줄이고 공격 헬기를 빼고 또 이 스텔리온 너무너무 큰 덩치죠. 이런 것들 빼고 다른 것들 전투기들을 대량 싣고 그 전투기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항공기들을 탑재를 시킨 것이 이번 패키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첫 스텔스기 탑재 항모 임무를 맡은 와스프의 항공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F-35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 그리고 오스프리 4대가 지금 갑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MH-60 대잠 헬기가 2대가 지금 보이네요. 전형적으로 재해 임무, 즉 적의 함대를 격파하는 재해 임무의 그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스프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특수전 병력을 실어 나른다 이런 것보다는 군함 또는 기지와의 연락 임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정규 항공모함에도 수송기가 탑재를 합니다. 그런 임무. 그리고 이제 또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최초로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혹시 뜨다가 추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면은 조종사를 구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은 반드시 헬기가 먼저 이륙합니다. 헬기가 이륙해서 상공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투기가 막 이륙을 합니다. 전투기가 이륙을 잘 하면은 이 헬기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혹시나 만에 하나 전투기가 이륙하다가
추락을 해버리면 신속하게 가서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이 임무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프리 이런 비행기들이 아마도 그런 조종사 구출 임무 그리고 연락 임무 이런 것들을 맡는 것 같고, 이 MH60은 당연히 이 미니 항공모함인 임무를 맡은 와스프의 대잠, 즉 잠수함을 주변에 찾는 그런 임무를 맡겠죠. 그래서 경납고에 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납고 아주 넓기 때문에 경납고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20대까지 탑재를 F-35를 탑재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항공기를 다량 실은 상태를 일부러 하늘에서 사진을 탁 찍어서 친절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공개했다는 것은 뭘까요? 남들 보라고 하는 것이죠. 좀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보라고 했겠습니까? 자, F-35B 어떤 전투기냐? 뭐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F-35는 A, B, C 세 개 버전이 있습니다. A형은 우리 한국 공군이 도입한 공군형입니다. B형은 수직 이착륙,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버전인 이 미 해병대용 버전이고, 미 해병대뿐만 아니고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그런 그 영국은 이제 스키점프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영국이나 뭐 이태리 이런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전이고요. C형은 미 해군의 정규 항공모함, 즉 사출기, 캐터필더로 쏴주는 이런 버전이 C 버전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이륙 그리고 수직 착륙을 하는 버전은 미 해병대용 B 타입입니다. 이 B 타입은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탑재 무장이 그 A형이나 C형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2000파운드 폭탄을 달지 못하고 1000파운드 폭탄을 2발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A형과 A형과 C형 그리고 B형 요것들의 차이점은 A형, C형은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탑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B형은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파운드 폭탄 2발을 장착할 수 있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공중전 능력은 뭐 비슷하죠. 이런 것이 F-35B고, 이런 것들을 와스프는 최대한 20대까지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 해군의 미니 항모 전단 구상입니다. 지금 항공모함 숫자가 많이 줄었죠. 12척이 있다가 지금 뭐 10척으로 줄었다가 지금 11척, 다시 12척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상 정말 12척이 구현될지 그것은 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부족한 이 항공모함을 이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보충하자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게 이제 와스프 같은 강습 상륙함 아니겠습니까? 덩치가 4만 톤이나 되고 과거에 해리어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고 전투를 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와스프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F-35가 워낙 능력이 좋아졌으니 해리어는 안 됐지만 F-35B는 충분히 재해 임무를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와스프 강습 상륙함들을 가지고 이제 미니 항모전단 구성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4만 톤짜리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이 있어요. 여기에 프랑스에서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상륙함들 한 2척을 갖다 붙이면 이걸 미국은 상륙 준비 전단이라고 그럽니다. 이 상륙 준비 전단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런 호위 구축함들을 갖다 붙이면 이걸 원정 타격 전단이라고 그래요. 원정 타격 전단. 항공모함으로 이루어진 원정 부대는 항모 타격 전단이라고 그러고, 이 강습 상륙함으로 이루어진 이 부대는 원정 타격 전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강습 상륙함에 기존에 아까 보셨듯이 뭐 공격 헬기 그리고 다량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그 틸트 로트 비행기 그리고 헬기 이런 거 위주로 실었을 때는 이제 원정 타격, 즉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적을 타격한다, 이제 이거 위주거든요. 그런데 이번 필리핀 수비만에서 보여줬던 이런 구성들, 즉 F-35로 도배를 하는 상태, 그러면 결국은 항공모함 임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강화 원정 타격 전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미국은 이것을 미니 항모 전단으로 운용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 와스프 같은 경우는 조금 능력이 떨어져서 한 20대 정도밖에 탑재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와스프의 후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같은 경우는 이 와스프보다 훨씬 더 많은 F-35B를 탑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급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F-35B를 탑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이 와스프는 애초 설계 자체가 F-35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해리어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설계한 거기 때문에 F-35를 운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우리 태평양의 칠함대에 이 와스프를 대체해서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이 곧 배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F-35를 주로 운용하는 그런 그 강습 상륙함이 배치되니까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실제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더불어서 두 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 해군의 미니 항모 전단 구상이고, 그 미니 항모 전단으로 최초로 해외 가서 이번에 실제 훈련을 해본 겁니다. 그걸 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과시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중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에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현재 있지요. 랴오닝 항모 67,500톤입니다. 와스프는 41,000톤입니다. 랴오닝이 훨씬 덩치가 크죠. 길이만 해도 아까 뭐 와스프 같은 경우는 250m 정도인데 랴오닝 같은 경우는 300m 가까이 되죠. 300m가 넘죠. 함재기 젠 15 전투기 26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F-35 20대죠. 그리고 뭐 해상작전 헬기 비슷하게 탑재가 되고 다목적 헬기도 이렇게 이제 탑재가 되는데, 항모 전단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호위 전력이 또 어떻냐, 또 이걸 봐야 되거든요. 호위 전력,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052D, C, A 버전들이 다량으로 랴오닝을 호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원자력 잠수함 역시 호위를 하게 되겠죠. 물밑에서. 그러면은 이 와스프는 어떻게 되냐? 역시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에서 4척 정도가 이 와스프를 호위합니다. 또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한두 척이 또 물밑에서 또 호위합니다. 중국 공격 원잠하고 미국 공격 원잠하고 당연히 성능이 미군이 세겠죠. 더 조용하겠죠. 중국은 뭐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훨씬 더 또 능력이 좋겠죠. 중국 이지스함들 가다가 시동 꺼지고 뭐 사격했더니 안 맞고 뭐 그런 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이지스함 그런 거 없죠. 당연히 호위 전력이 미국이 강합니다. 그러면 항공모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전투기의 능력이 누가 우세하냐? 이겁니다. 숫자는 뭐 26대나 20대나 뭐 비슷하니까 능력이 뭐가 더 우수하냐? 이제 이게 항모 전단의 누가 세냐를 들판짓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 버뜩 감이 오시죠? 젠 15가 세겠냐? F-35B가 세겠냐? 누가 세겠습니까? 자, 고성능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B. 그런데 심장병 앓는 4세대 짝퉁 전투기 젠 15. 당연히 5세대가 4세대보다 세겠죠. 그리고 F-35는 심장병 같은 병이 없어요. 여기는 심장병이 있습니다. 뭐냐?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뺏겼습니다. 뺏겼는데 엔진까지 막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뺏겼습니다. 엔진 출력이 러시아제 수호이 33 엔진의 70%가량밖에 안 나온답니다. 정말 이 스키 점프대를 타고 쫙 이륙을 하려고 하면은 풀파워를 내야 되는데, 그 풀파워를 내야 무장도 잔뜩 달고 이렇게 이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70%밖에 지금 파워가 안 나오니까 무장을 달고 이게 뭐 이륙이나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심장병 앓고 있는 젠 15 그리고 수호이 33, 즉 플랭커 계열의 이 전투기들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F-15K 전투기보다 덩치가 더 커요. 정말 그 우리 F-16 전투기하고 이 수호이 27, 수호이 30, 수호이 33 이런 플랭커 계열의 전투기들하고 같이 비행하는 거 보면 무슨 전투기, 조그만 전투기하고 폭격기하고 같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덩치가 크거든요. 덩치가 크다는 것은 뭡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다는 거죠. 거기다가 앞에 또 이 카나드라고는 귀날개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 레이더 반사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무려 5.5제곱미터의 레이더 반사 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F-16 그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이 한 2제곱미터가 채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F-16 전투기보다 2.5배 이상 덩치가 더 커 보이고, 라팔 전투기 아시죠? 프랑스. 그 라팔 전투기가 아주 이제 완전 스텔스는 아니지만 설계를 잘 해가지고
레이더 반사 면적이 한 1제곱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즉 라팔 전투기는 F-16보다 반 정도로 크기로 보이게끔, 덩치는 F-16만 하고 또는 더 크지만 그 정도로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35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죠. F-35의 레이더를 가지고 F-16 정도의 전투기를 18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F-16보다 훨씬 덩치가 큰 이 젠15는 어떻게 되냐? 무려 300km 이상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재원상 F-35의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500km입니다. 이오다스라고 하는 이 광학 탐지 장비하고 합하면 1300km 밖에서 쏘는 탄도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300km 밖에서 F-35에게 탐지되고, 반대로 이 젠15는 이 F-35를 가시거리, 즉 조종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와야 레이더에 보이는 겁니다. 이건 뭐 게임이 안 되죠. 눈 감고 하는 복스하고 눈 뜨고 아주 긴 팔을 가지고 있는 복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 펀치력도 세요, 그 복스가. 당연히 펀치력 세면서 긴 팔과 밝은 눈을 가지고 있는 복스가 이기겠죠. 펀치력은 얼마나 기냐? 100km 정도 됩니다. 이 F-35에 탑재되는 암람-D라고 하는 이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한 100km 되니까 한 300km 밖에서 탐지합니다. 그리고는 왔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돌아가자. 그래서 옆에서 한 60-70km 정도 접근해서 미사일을 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암람 미사일의 최대 속도가 마하 한 4.5 정도 되거든요. 뭐 발사하면 쫙 가속해서 마하 4.5로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수호의 33계열의 이 젠15는 아무리 빨라도 마하 2.3, 2.4 정도밖에 안 되죠. 당연히 격추되죠. 그래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 정규 항공모함 전단이지만 미국의 와스프 미니 항공모함 전단과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에서, 또는 정말로 긴장이 격화된 상황에서 우리 서해에서 맞부딪힌다면 우리 미 7함대의 이 와스프 압승입니다. 압승. 랴오닝 상대가 안 되죠. 또 랴오닝은 후속함인 산둥, 당연히 거기도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은 왜 필리핀에 미니 항모 전단을 보냈고 이거를 공개를 했을까요? 바로 3월 30일부터 아주 격화되고 있는 미중 군사 대립의 양상입니다. 3월 31일 날 중국이 H-6K 폭격기를 무려 4대나 동원해서 센가쿠 열도와 오키나와 제도의 중간에 있는 미야코 해협을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 다음 날 미국은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필리핀하고 지금 연합훈련하고 있다 라고 바로 F-35를 대량으로 공개해버렸죠. 자, 그랬더니 또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4월 3일 날 다시 H-6K 폭격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Y9 전자전 정찰기까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다시 한 번 더 이 미야코 해협을 관통시키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미국은 또 가만히 있냐? 아니죠. 4월 4일 다시 B-52 폭격기를 괌에서 이륙시켜서 남중국해를 휘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미중 군사대립, 그 사이에 지금 대만까지도 사실은 뭐 공중전 일보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중국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습니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스프 항모로 변신해서 랴오닝을 박살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군력을 현대화시키고 항공모함을 지금 거의 찍어내듯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미국의 압도적인 기존 축적된 군사력에는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군사력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당연히 동북아시아에서의, 서태평양에서의 군사력의 균형추는 언제나 미국에게 기울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안 그래도 강한 해군력에 대해서 이 강습 상륙함 한 10척 됩니다. 이것들까지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서 지금 재해 임무에 투입합니다.
미국과 군사동맹이 우리로서는 아주 든든하고 다행입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 정말 제대로 튼튼하게 잘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